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3 저희 7번째 테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론입니다. 생태론. 이제 생태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생태론이 우리가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일단 먼저 한번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과학적 관리론 나오죠. 과학적 관리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몬의 기본적으로 행태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45년 이후에 환경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방체제로 나오면서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요거는 이제는 독립변수가 뭐다? 우리 기본적으로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이 주도로 발전하는 게 발전행정론이에요. 개발도상국의 발전행정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60년대 말에 신행정학, 왈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실패 한번 딱 터지고 나서 우리 NPM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 가버넌스 나오는 거고 NPS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생태론 배우는 겁니다. 개방체제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행정이 기본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뭐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냐면 람보르기니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멋진 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에서는 쌩쌩 달리잖아요. 그런데 사막에서는 못 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생태로는 즉 식민지를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행정은 굉장히 좋은 행정입니다. 왜냐하면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의 행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식민 지배가 끝이 나서도 얘들이 왜 이렇게 못 사는가를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너무나 좋은데 환경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람보르기니입니다. 스포츠카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쁘다는 거죠. 사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갑니다. 행정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중시한다. 즉 개방체제다, 거시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강조한다. 행정을 종속변수로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범위 이론이에요. 생태론은. 왜 중범위 이론이냐? 즉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즉 선진국에서는 람보르기니가 쌩쌩 달린다. 후진국에는 행정은 좋지만 환경이 나빠서 못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두 명이 나옵니다. 가우스와 리그스가 나옵니다. 가우스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우스는 행정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주민, 사회적 기술, 욕구와 이념, 장소, 물리적 기술, 인물, 재난 요런 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재난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재난, 우리 코로나 거의 재난급이죠.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의 행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전자행정, 이런 걸로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물, 사람이, 리더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정 자체도 바뀌는 거고요. 물리적 기술 같은 경우입니다. 물리적 기술, 인터넷 이런 게 발달돼야 전자정부 같은 게 또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부산 같은 경우나 이런 우리 이제 바닷가가 있는 쪽에서는 항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무역과 관련 행정이 굉장히 발달한 거고요. 이런 분지 같은 거, 대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는 우리 무역 같은 게 생각보다 발달하지 못합니다. 어느 장소냐에 따라서 행정이 영향을 받는 거고, 욕구와 이념입니다. 우리가 막 경제 개발을 막 원할 때 행정하고 복지 같은 걸 원할 때 행정은 또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기술, 제도 같은 경우인데요. 어떤 제도에 따라서 행정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물론 국민, 주민성에 따라서 행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외웁니다. 가우스의 이제 환경에 행정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주사는 욕하지만 어떻게 본다고? 주사는 욕하지만 작물에는 인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막 욕을 해요. 와, 욕을 하지만 훔친 물건 파는 데는 인재야. 걔 데리고 써.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이제 생태론은 정책적 이론론이다, 이론론이다, 이론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이 막 뭘 한다고 나오지 않죠. 하지만 가우스는 정치이론이 곧 행정이론이다, 이론론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우스의 의견일 뿐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우스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행정이요? 주사는 욕하지만 작물에는 인재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이제 한 번 더 대표적인 학자가 리그스가 나옵니다. 리그스의 사회사문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농업사회가 있죠.
융합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 숟가락 뭐 있는지 다 정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말을 하는 거고요. 완전히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가 되면 분화사회가 되는 거죠. 완전히 개별화된 사회, 분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진다? 과도기적, 프리즘적 사회가 만들어진다. 즉 사랑방 모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 이런 환경역, 즉 사랑방 모형, 살라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세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 넘어가면서 밑에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질 혼합성이에요. 즉 농업사회의 성격과 산업사회의 성격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주의 표리 부동성 한번 보실래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농업사회에 만약에 저희 마을에 우리 경찰관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럼 옆집에 우리 철수잖아요. 철수 같으면 웬만하면 그냥 아유 어르신 뭐 이러시고 다 봐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날 산업사회 같으면요 경찰관 아저씨들이 절대로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딱 법대로 우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도기적 사회 같으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한 80년대 이때 보면 운전할 때 보면 우리 고속도로 막 가다가 과속으로 단속 걸리죠. 그럼 아버지가 10,000원짜리를 꼬깃꼬깃 해서 손에 져요. 그러면서 이제 딱 걸리면 경찰 아저씨가 나옵니다. 아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악수를 해요. 그럼 10,000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 경찰 아저씨가 10,000원을 딱 머리를 싹 받으면서 아유 안전운전 하라고 잡았습니다 라고 막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단속하지만 돈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산업사회가 되고 완전히 불안한 사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농업사회 같은 경우 옛날에 다 가족이죠. 산업사회는 다 남이라고요. 하지만 이런 과도기 사회는 연고우선주의. 야, 너 어디 출신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요 중간 정도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분파주의가 뭐냐면 이게 또 시험문제 좀 잘 나오는 편인데요. 다분파주의가 파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농업사회는 가족이잖아요. 파벌이 안 생깁니다. 산업사회는 다 개별화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는 분파, 즉 우리 파벌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농업사회는 정으로 이루어진 사회고요. 산업사회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기는 정과 법이 섞여 있는 다규범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농업사회는 뭐 다 가족인데 뭐 산업사회는 다 철저하게 우리 이제 분리가 되죠. 하지만 과도기 사회는 정경유착으로 비리 같은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점이 안 맞아요. 농업사회 같으면 딱 농업사회, 사람은 사회인데 이거 농업과 산업사회가 섞였으니까 초점이 맞지 않는다. 양초점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농업사회는 가격이 안정해집니다. 그냥 막 서로 주고 하잖아요. 산업사회는 딱 정찰제입니다. 하지만 과도기 사회에서는 가격이 불확정성, 그래서 막 깎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향적, 하향적 누수체지 및 전략적 지출이 뭐냐면 세금 거둘 때 삥땅 치고 돈 쓸 때 삥땅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리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토론의 대표적인 학자 우리 가우스와 리그스였습니다. 자, 람보르기니가 고속도로에서는 쌩쌩 달리는데 우리 사막에서는 못 달린다. 자, 이걸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범 이론이죠? 자, 우리 문제부터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갑니다. 가우스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주사는 욕하지만 작물에는 인재야. 주민, 국민 맞습니다. 장소 맞습니다. 재난 맞습니다. 대화가 없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생태론이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자주 안 나오다 보는 주제다 보니까 툭 나오면 툭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 자, 리그스가 제시한 사랑방 관료제 살라 모형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요. 고도의 이질성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분파주의와 형식주의 맞습니다. 기능 중복과 연구주의, 너 어디 출신이야? 기능이 막 중복되어 있죠? 규범이 여러 개 서 있어요. 선과 법, 파벌 맞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가격의 안정성과 고도의 전문 직업화는 이거는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산업사회 특징이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사랑방 모형은 가격의 불안정성입니다.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후기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해서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OX, X 되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우리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한다. 그리고 개방성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생태론 되겠습니다. 생태론적 접근 방법 되겠습니다. 생태학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론은 가우스와 리그스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행정의 중범위 이론보다는 보편적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하게 과학하게 기여했다. OX, 이건 X 되겠습니다. 왜 X냐면 여러분 이거는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에 가깝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이죠. 보편적 이론은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진국, 후진국을 나눴기 때문에 보편적 이론의 구축보다는 중범위 이론에 자극을 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X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태론도 이제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학화에는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후진국의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적 이론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OX, X 되겠습니다. 이거 뭐 틀렸냐면 행태론이 아니라 생태론적 접근 방법이에요. 생태론적. 그래서 후진국의 행정 현상 설명했고 중범위 이론이고요.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로 한 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 사랑방 관료제는 쌀라. 고도의 이질성, 다분파주의와 형식주의, 기능중복과 연고주의, 다규범주의와 파벌주의, 가격의 불안전성과 일반 행정가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거는 리그스의 사랑방 관료제 모형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리그스 되겠습니다. 리그스. 리그스가 나중에 비교행정학회 회장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행정학의 리그스가 발전하는 거죠. 리그스로.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빵빵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유문화적 환경과 관련해서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자유문화적 환경, 개방성. 뭐요? 생태학적 접근 방법 되겠습니다. 생태학적 접근 방법. 자, 세 번째 갑니다. 빵빵빵은 가우스와 리그스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중범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그러면 생태론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죠? 여러분 생태론 이렇게 한번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람보르기니 생각하시고요. 가어때 가 주사는 욕하지만 작물에는 인재야. 그 다음에 리그스의 사랑방 모형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론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가끔 나왔을 때 우리는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오늘 행복합시다 시즌3 7번째 테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